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어, 오늘부터 그 여러분 강의를 제가 그동안에 했던 강의가 저희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했는데 어, 오디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음, 특히 화면이죠. 화면이 좀 흐릿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강의를 제 노트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잘 보이죠?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1시네요.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깨끗한 화면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강의를 들을 때 개인 노트를 준비하고 연습장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와 콤파스를 준비를 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의 이 도형들을 바로 즉석에서 그리게 되면은 설명을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은 도형을 그리지 말고요. 영상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스탑해서 다시 돌려보기를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되면 여기서 다루는 문제, 그 다음에 개념, 이건 전부 다 자기 노트에 다시 새로 자기가 직접 그려서 하나하나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자기 노트를 만들어서 재복습을 해주면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형의 오심이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오심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 외심과 내심인데 그 중에도 복잡한 게 외심인데요. 그 외심 중에서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 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임의의 삼각형에 외접원이 존재하느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인데 정의가, 그런데 작도의 의미로 바꾸게 되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그 점 이름을 외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점의 위치를 외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그 외심의 존재 이유. 그래서 왜 외심이 항상 존재하느냐. 삼각형의 모양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가 예각삼각형인 경우로 하나 했는데 오늘 직각 할 거고요. 또 둔각도 할 텐데 그 존재 이유에 대한 논리를 외심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이 한 점에 만나는 사실이 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가라는 그 논리를 외심 정리라고 하고, 이렇게 작도를 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 그 점,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그 점의 이름을 외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각삼각형의 외심, 요 직각삼각형도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왜 외접원이 항상 존재하는가를 증명을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단 BC를 수직이 등분할게요. BC를 수직이 등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O라고 놓을게요. 수직 2등분하고 여기를 D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O로부터 자, AC의 수직 2등분선이 이거의 수직 2등분선입니다. 요 AC의 수직 2등분선은 OD와 일단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그어 놓고 보면 이제 긋게 되면 AC의 수직 2등분선이 여기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디에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C의 수직 2등분선이 OD와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OD와 만나기는 만나는데 빗변 AB와의 교점을 O라 놓으면 O에서 만나는가 그걸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등분선이 O에서 만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각삼각형 증명을 할 때 O에서 수선을 내렸는데 오늘도 수선을 내려 해볼까요? 예, 그래 봅시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점 O로부터 AC에 수선을 이렇게 내리고 여기를 E라고 놓아 볼게요. 그러면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점 E가 이놈이 AC의 중점인가? 자, 바로 이제 이 질문인데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증명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모른다죠. 모르지.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증명을 해봅시다. 자, 우선 첫째 여기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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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제 90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각형 ODCE가 이게 직사각형이 됩니다. 얘가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OD의 길이가 EC의 길이랑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같고 또 OE의 길이는 이 길이는 DC랑 같습니다. 직사각형의 성질이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게 되니까 따라서 맨 처음에 BC를 수직이 등분했기 때문에 BD의 길이도 이렇게 같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OE하고 그 다음에 BC하고 평행이 될 겁니다. 이거 왜 평행이냐? 90도 90도니까 여기 90도 90도니까 평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평행이고 또 동시에 OD하고 그 다음에 EC도 평행이 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평행이 될 텐데 이렇게 평행이 되면 각 AOE가 이 각입니다. 이 각이 각 OBD랑 같은데
예, 이렇게 같아질 텐데 이유를 써라 그러면 동위각이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자 이번에는 또 각 BOD가 예, 이 각이 OA랑 같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마찬가지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각이 같아질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 밑에 이 삼각형하고 이 두 개가 합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각형 AOE하고 또 삼각형 OBD가 합동이 되는데 얘가 왜 합동이 되느냐 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 이변하고 그러니까 예, 이변과 예, 이변이 현재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길이하고 OE하고 그 다음에 BD하고 길이가 이렇게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합동 조건은 두 변과 낀 각이 같아서 SAS가 되는데 그러면 얘가 합동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예, 따라서 AO의 길이가 OB랑 같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개가 합동이니까 AE하고 또 OD하고 이것도 길이가 같아질 겁니다. 이거 뭐라고 표시를 할까요? 삼각형 뭐 네모라고 할까요? 이렇게 길이가 같아집니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이제 이 길이랑 AE하고 또 OD하고 길이가 같은데 요 아까 직사각형에서 OD의 길이가 EC의 길이랑 이렇게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 여기 맨 처음에 1번 질문이죠. 이 질문에서 AC의 수직이등분선이 O를 지나는가 했는데 지금까지 한 이 내용의 결과를 보면 E가 AC의 중점임을 알 수 있으니까 OE가 AC의 수직이등분선이다 라고 밝혀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자 볼게요. 이 BC의 수직이등분선 AC의 수직이등분선이 O에서 만나는데 O가 빗변의 중점이기 때문에 AB를 수직이등분하면 O를 지나게 되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나가게 되겠죠. 따라서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만나기는 만나는데 좀 특이하게 됩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예각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난다까지 그래서 외심 정리가 성립되는데 바로 그 점이 빗변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빗변의 중점 O가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밝혀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요 OC를 한번 이어볼게요. 예, 이렇게 OC를 잇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삼각형 OBD하고 그 다음에 OCD하고 얘가 두 개 합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봐야 됩니다. 체크가 거기 되니까. 자, 합동되는 이유는 변 BD하고 CD하고 같고 OD 공통이고 낀각 90도기 때문에 SAS 합동인데, 그러니까 얘가 합동이니까 OB는 OC하고 길이가 같아지는데, 즉 이 길이도 같아지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세 변의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바로 그 점이 예각삼각형하고 다르게 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OA하고 OB하고 OC가 길이가 같으니까 바로 점 O입니다. 예, O를 콤파스의 중심으로 놓고 OA, OB, OC의 길이가 같으니까 OA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OA, OB, OC가 반지름의 길이가 돼서 꼭지점 ABC를 동시에 지나가는 원이 그려질 겁니다. 이게 제가 잘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트북이라 콤파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런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인데, 오, 잘 그려졌다. 그래서 바로 이 원의 이름이죠. 이 원의 이름을 우리는 바깥에 접한다. 그래서 외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접한다. 그래서 외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원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거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과연 한 점에서 만나냐라는 사실은 이와 같은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한 이 내용에 의해서 정말 한 점에서 만나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인 빗변의 중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을 잡으면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아져서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항상 빗변의 중점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직각삼각형에서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을 수직이 등분하지 말고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용해서 확장을 해야 될 거는 소정리의 확장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AB 위에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 놓고요. 만약에 이제 MA하고 MC하고 여기가 길이가 같으면, 즉 이 길이가 같으면, 그러면 M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냐, 또는 반대로 MB하고 MC하고 길이가 같으면 M이
저절로 빗변의 중점이 되느냐. 자, 처음부터 빗변의 중점 M을 잡으면 거기는 당연히 외심인데 앞에 했던 내용 때문에. 그런데 이 MA, MB, MC가 같다라고 빗변의 중점을 잡아 놓는 게 아니고 빗변 위에 MA하고 MC가 길이가 같은 그런 점을 잡더라도 이 점이 자동으로 외심이 되느냐. 예, 이 M이 외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소정리를 알고 있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정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실전 문제에서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을 할 때 문제 해결력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소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1번. 그 다음에 소정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문제 해결력이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기본 정리로부터 변형을 시켰을 때에 어떤 논리가 계속해서 성립하는가, 이걸 우리가 확장이라 하는데 개념의 확장을 반드시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되면 그거를 어떤 곳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 쓰임에 대한 생각을 상상, 이걸 이제 추상화라 그러는데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는 그 훈련에 의해서 이해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 소정리의 쓰임이죠. 그걸 도구로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난이도 조금만 높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보조선을 긋게 되는데 보조선에 대한 상상이 저절로 생각이 나서 여기를 긋게 되네, 이렇게 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보조선은 많이 그어본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근거로 해서 그었을 때에 정확한 보조선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답답하더라도 계속해서 기하 공부를 하는 한은 보조선 긋는 거에 대한 능력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답답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 왜 이렇게 천천히 하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소정리를 찬찬히 완전하게 이해하는 버릇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이 각을 A라고 놓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A가 될 겁니다. 그럼 요 M 있는데 여기가 외곽이니까 2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을 B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여기를 B라고 놓으면은 이제 이 A 더하기 B가 현재 A 플러스 B가 90도이니까 바로 AMC 이 각입니다. 이 각이 2A 더하기 2가 2B가 180도니까 여기가 2B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2B 해서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각이 2B가 되기 때문에 이 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이 각입니다. 이 각을 더해서 2B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각이 B라는 각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각 MBC인데요. 이 각이 B라고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내용은 이 각이 B고 이 각이 B니까 MBC가 이등변 삼각형이네. 삼각형 M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도 같아져서 M이 외심 맞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고요. 이렇게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꼭지점까지 이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 자리가 자동으로 외심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길이가 같다 해서 빗변의 중점을 잡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가 더 생략된 조건이죠. 이 길이하고 같도록 잡거나, 아니면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도록 잡거나, 이렇게 잡더라도 바로 요 m이라는 요 자리가 항상 외심이 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이유. 자, 그 이유는 지금처럼 잡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각이 A, 이 각이 A, 그럼 여기가 2A. 그 다음에 이 각을 B라고 놓게 되면은, 그러면 A 더하기 B가 90도니까 이 각이 B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다 이렇게 돼서 이 자리가 외심하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오심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난해하다라는 걸 잘 이해 못할 텐데, 실전 문제로 문제화했을 때는 삼각형의 오심과 관계된 문제는 대단히 난해한 게 많습니다. 특히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난해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거 맞나? 그 다음에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되는 거, 직각삼각형에서는 특별히 외접원의 중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네까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을 아예 잡아놓고 외심 그러지 말고, 조금 전에 여기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위에 어떤 점 하나를 이렇게 여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여기를 이었을 때 요 AM하고 그 다음에 MC하고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잡게 되면 이 자리 점 M이 역시 외심이 된다라는 확장 정리를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직각삼각형의 외심, 오심이 다 어렵긴 하지만 특히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실전 문제가 대단히 난해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많은 난해한 문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천천히 난이도가 좀 낮은 거에서부터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부터 실전 문제를 풀 텐데, 영상을 지금까지 들은 사람들은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 볼래요? 끊고 여기까지 설명한 제 강의를 일단 자기 노트에 노트화 하는데, 직각삼각형 아까 제가 그리지 말라 그랬죠? 설명만 우선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 설명 들은 것을 이해된 대로 여러분들 노트에 직각삼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BC의 수직이등분선 그려놓고 빗변하고 만나는 점을 O라고 놓고, 그 다음에 O에서 AC로 수선을 내려서 그 발이 AC의 중점인가라는 사실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을 해보세요. 금방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대로 보고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된 대로 적어보세요. 쭉 적다가 그 수선의 발이 AC의 중점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이제 끝난 건데, AC와 BC의 수직이등분선이 빗변의 중점 O에 만난다까지 이제 증명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점 O를 외접원의 중심으로, 즉 컴퍼스의 중심으로 놓고 AO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외접원을 직접 그려서 외접원 모양을 그린 다음에 빗 AB, 빗변 AB가 외접원의 지름이다. 즉 다시 말해서 원을 그려놓고 지름을 하나 그어 놓으면 나머지 원주상의 점을 잡게 되면 얘가 항상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기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다 끝나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영상 돌려서 보기를 다시 하게 되면 실전 문제 풀이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트 정리하세요. 시작.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수업에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문제를 제가 미리 좀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1번 한번 볼게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A, B, C, D. 자, 정사각형에서 AD 위에 점 하나를 잡았는데 각 A, B, E가 26도가 되도록 E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CD 위에 자, AE와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F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제 그 F로부터 A의 수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각 BHC가 몇 도가 될까? 이 질문입니다. BHC 여기가 몇 도가 될까? 바로 이 빨갛게 표시하고 있는 이 각이 몇 도가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보조선 긋기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모든 보조선은 반드시 개념에 의해서 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모든 보조선은 뜬금없이 어디에 긋다 보니까 우연히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어떤 개념에 의해서 보조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조선이 생각이 안 나면 앞에 내가 어떤 이론을 배웠는가, 어떤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요 각 B가 90도이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각이 64도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개념을 뭐 도입한다기보다 이건 뭐 90도에서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뭘 배웠냐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이라는 걸 배웠는데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와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각삼각형이 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여러분 보기에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H가 빗변의 중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직각삼각형 말고 다른 직각삼각형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상상을 잘 해보세요. 여기가 이렇게가 직각삼각형을 그리다가 꼬랑지가 잘라져 있어요. 꼬리가. 그러니까 이거 연장하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지네. 자, 만들어 보는데 이제 BC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HF를 이렇게 연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이 끝점을 P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 삼각형입니다. 자, 삼각형 요 ABE 하고요. 그 다음에 FCP입니다. 제가 지금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왜 합동이냐? A의 길이가 같고 CF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바로 요 각인데요. 요 P 있는데 이 각이 26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26도냐? 그거는 뭐 직각삼각형 BPH에서 B 있는 데가 60도 4도니까 남은 각이 26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각삼각형 ABE와 잘 보세요. PCF가 직각삼각형인데 각이 26도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동 조건을 따진다면 삼각형 ABE하고 삼각형 CPF가 얘가 합동이 되는데, 합동되는 이유가 뭐냐?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이 전부 같으니까 AS에 합동이 되는데, 이렇게 합동이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얘가 합동이니까 이제 AB하고 CP하고 길이가 같은데, 이제 같다 표시를 해 볼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되는데, 그런데 ABCD가 정사각형이니까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직각삼각형 BPH를 보면 됩니다. 직각삼각형 BPH를 보면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직각삼각형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요 C라는 요 자리가 빗변의 중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C가 외심입니다. 빗변의 중점이기 때문에 외심입니다. 따라서 얘가 외심이기 때문에 길이 표시를 제가 해볼게요. 따라서 CB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또 CP의 길이하고 and CH의 길이가 전부 이렇게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C가 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도를 표시를 해 봅시다. 자, P 있는 데가 26도니까 FHC가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니까 여기가 26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각 X는 90도에서 26도를 빼면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64도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와 같은 바깥의 삼각형 CPF입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삼각형 CPF라는 새로운 삼각형을 보조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생각은 바로 요 ABE하고 합동되는 삼각형을 여기에 만들면 C가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되겠네까지 상상이 돼서 이와 같은 보조선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여기에 바깥에 CPF를 만들기까지가 금방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제 풀이를 설명을 들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직접 이 문제를 푼다면 이러한 보조선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서 C가 외심이 되도록 보조선을 그어야지 라는 이 생각이 떠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꾸 생각하고 또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모양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왜 그러냐, 이런 기하 공부를 한마디로 철저히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보조선 긋는 훈련을 적게 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나 보조선이 잘 안 그어져요, 보조선 긋기가 힘들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그건 네가 보조선 긋는 훈련이 안 돼 있어 라고 얘기하면 땡, 틀린 겁니다. 그것은 보조선 긋기에 훈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보조선은 철저히 정리,
즉 개념에 의해서 그 개념의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상관관계에서 그려지게 되는데, 공부 습관이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개념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보조성 긋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보조성 긋기는 절대로 많이 긋는 훈련에 의해서 보조성이 그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잘 안 되는 사람은 뭐냐? 그냥 한마디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을 무시하고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예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A를 꼭지점으로 해서 반직선 하나를 L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이때 BC의 중점 M에서 DE를 그은 건데, 다시요. 임의의 예각삼각형에서 반직선 L을 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점 B와 그 다음에 C에서 반직선 L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D와 E입니다. 이때 BC의 중점 M에서 MD를 긋고 ME를 그으면 이 길이가 항상 같아요. MD하고 ME의 길이가 항상 같게 되는데, 이게 왜 같아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보조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보조선이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즉 정리, 소정리들이 뭐뭐를 배웠는가? 제 영상 처음부터 들은 사람은 상당히 사실 지금까지도 소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한 소개념들 중에 도대체 어떤 개념이 여기에 하필 사용되느냐를 찾는 게 이제 여러분들 훈련인데, 일단 여기에 보면 CD하고 그 다음에 BE하고가 평행합니다. D가 90도고 E가 90도이기 때문에 CD와 BE가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평행하니까 일단 각도가 이 각이 C 있는데 이 각이 B 있는데 여기와 같아집니다. 자, 제가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BM하고 MC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보조선을 긋기에 충분한 이론 근거가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이 M을 이렇게 연장을 해 볼게요. 이 M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각이 현재 같고, 여기는 이제 막꼭지 각이니까 저절로 갖게 되고,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여기를 몰아 놓을게요. A, B, C, D, E, 여기 F라고 놓을게요. 요 연장선의 끝점. F라고 놓으면, 요 F입니다. F. F라고 놓으면, 잠깐만요. 이 F 글씨가 E처럼 보여서, 여기 F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 BEM하고 CFM하고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BM하고 MC하고 길이 같고 양 끝각이 같으니까 삼각형 BEM하고 삼각형 CFM이 합동이 되는데, 합동 조건은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으니까 AS의 합동이 되는데, 이제 다 했어요. 끝. 얘가 합동이면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합니다. 요렇게 같아진다는 소리인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이 삼각형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DEF를 관찰하게 되면 직각 삼각형입니다.
DEF가 직각삼각형인데 오호, 요 M이 빗변의 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이 외심인 겁니다. 그래서 DM의 길이도 이렇게 같게 됩니다. 이 길이가 같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바로 얘가 힌트입니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AD가 AB의 2배라는 사실입니다. AD가 AB의 2배라는 사실이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에서 점 D에서 AB의 연장선 위에 이렇게 수선을 그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BC의 중점에서 중점 M에서 H를 그은 겁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에 요 각 HMC가 몇 도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무슨 이론을 하고 있죠? 외심하고 있죠? 외심 중에서 삼각형 세 가지 종류 중에 직각삼각형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문제는 전부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그 이론과 관계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를 한 몇 가지를 해볼게요. 첫째, 솔루션 1. 첫째 풀이는 여기에 보면 직각삼각형 하나가 마치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 AD에 중점을 하나 잡아 볼게요. 여기를 N이라고 잡아 볼게요. N이 AD의 중점입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N이 외심이니까 HN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렇게 긋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점 N이 외심이니까 이 길이가 전부 같습니다. NA, NH, ND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MN을 긋게 되면 이제 MN을 긋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AD가 AB의 2배라고 했으니까 ABMN입니다. 평행사변형 ABMN이 이게 마름모가 됩니다. 길이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전부 같게 되는데, 그리고 마름모니까 MN하고 AB하고 평행이 되는데 AB하고 MN이 평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행 표시를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평행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사실은 이거 번호 1번이라 할게요. 이 사실은 각 BHM이 이 각이 각 HMN이 되는데 얘가 32도가 됩니다. 왜 이 각이 같습니까? 억각이죠. 평행선에서 바로 억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32도가 됩니다. and 또 하나는 이번에는 NH하고 NM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 NHM이 32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이 32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번에는 삼각형 HAN을 관찰하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NH하고 NA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각 HAN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니까 64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4도가 되는데, 다시 이번에는 AD하고 BC하고 평행하니까 각 HAD가 이 각이 ABC가 되는데, 두 개가 평행하니까 동위각이라는 얘기인데, 잘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64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결론적으로 조각이 64도면 NM하고 AB하고 평행하니까 각 NMC가, 이 각이 64도가 됩니다. 이 각이 각 ABM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거 역시나 동위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이 한 개도 안 빼고 여기에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따라서 결론, 각 x는 32, 64 더하면 96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좀 복잡하죠? 직각삼각형의 외심 이론과 관계된 문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는 풀이 과정이 약간 길 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 직각삼각형 HAD에서 외심을 잡아서 해봤는데, 이제 그 AD의 중점, 거기를 외심으로 잡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 구해 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그려놓은 보조선 제가 좀 지워 볼게요. 자, 여기 뭐 64도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모르겠고요. 이 보조선, 내가 보조선 근 거니까 이거 좀 지워 볼게요. 자, 여기도 보조선이니까 지우고요. 자, 여기도 계산한 거 지우고요.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솔루션 2. 여기에 보면 AB하고 CD하고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이 각이 90도입니다. 여기가 D 있는 데가 90도입니다. 여기요. 왜냐하면 H 있는 데가 90도니까 D 있는 데가 90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선을 그쪽으로 긋지 말고 여기를 한번 그어보자. HM을 연장하고요. 그리고 CD를 연장하게 되면 그리고 이 끝점을 P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요 삼각형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HBM하고 그 다음에 PC
HBM하고 PCM하고 관찰을 하게 되면 얘가 합동입니다. 자, 왜 합동이 되느냐? 일단 이 길이가 BM하고 MC하고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P 있는데 여기가 32도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막꼭지가 같고 하니까 남은 각이 같아서 얘가 합동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HBM이 얘하고 삼각형 PCM이 합동입니다. 자, 합동인 이유는 길이 같고 남은 각이니까 ASA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합동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HM하고 MP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좀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 볼게요. 빨간 선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HM하고 그 다음에 MP하고가 길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같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삼각형 HPD를 보면, 삼각형 HPD에서 보면 HP가 빗변인데 M이 빗변의 중점입니다. 여기서 M이 외심이 됩니다. 첫째, 이쪽에 글씨 쓸 공간 좀 조금만 제가 확보를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으니까, M이 외심이니까 저기 MD를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MD를 긋게 되면 이 길이도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외심이니까, 따라서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삼각형 MPD에서 여기서 보면 MPD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입니다. 요 밑각이 32도가 되는데, 각 MDC가 여기가 32도가 되는데, 그런데 또 이번에는 삼각형 MCD를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각 DMC가 이것도 32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32도가 되는데, 그럼 다 했어요. 따라서 각 HMD가 이 각이 이 각 32도, 여기 32도 두 개 더한 게 이 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64도가 되니까 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32, 64도에서 96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풀이하고 두 번째 풀이하고 어떤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제 풀이를 보고 쉽게 이해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없는 보조선을 많이 그었는데 이런 많이 그은 이 보조선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1번 풀이의 발상과 2번 풀이의 발상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풀이가 발상하기가 더 쉬웠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발상하기가 힘들었다. 선생님 풀이를 보니까 이해를 하지만 풀이를 안 보고 나 혼자 이걸 풀으라고 했을 때는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개념을 모른다라기보다 제 영상을 들었으니까 개념은 어느 정도 챙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는 그 개념의 쓰임에 대한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은 어디엔가 기기묘묘하게 어디엔가 쓰여요. 그런데 그 쓰임에 대해서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상상해서 그려놓은 걸 봐야만 비로소 그래 맞네 그렇게 되는 거 맞네. 자, 이런 공부가 이제 빨리 이게 멈춰줘야 됩니다. 왜? 그거는 문제를 푸는 선생의 능력이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거는 선생님이 풀어놓은 거를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이 푼 것처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개념 이해 1번, 그 다음 이해된 개념은 논리를 확장을 해보는 거 2번, 그 다음 이 두 가지 사실을 상상 속에서 어떻게 될 건가라는 상상의 훈련 3번.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반드시 보조선 긋는 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볼게요. 자, 두 개를 풀어봤는데, 네, 세 개를 풀어봤네요. 자, 이번에는, 네, 이거 4번이라고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 네, 여기를 5번이라 놓고 볼게요. 5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여기를. 자, 5번은 예각삼각형 ABC에서 B와 C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예, 수선의 발을 D입니다. 이때 D의 중점 N, 그 다음 BC의 중점 M, 예, 이렇게 NM을 잡게 되면 이 선분 NM과 DE가 항상 수직으로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각 DNM이 항상 90도가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건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한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걸 배웠죠? 그럼 여기 보면 금방 보입니다. 아, 직각삼각형 DBC가 여기 하나 보이네. 찾았나요? 네, 이렇게 찾고 나면 M이 빗변의 중점이네요. 그럼 M이 빗변의 중점이니까 M이 외심이네요. 여기가 외심이니까 길이가 이렇게 되겠네요. 요 MD의 길이가 이 길이가 MC하고 같고 또 MB하고도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힌트 여기도 길이가 같아지네요. 한번 써볼까요? 첫째 삼각형 DBC 여기서 M이 외심입니다. 얘가 외심이니까 예, MD하고 MB하고 MC하고 전부 길이가 같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속 관찰하세요.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 EBC도 직각삼각형이네요. 아하,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는 삼각형 EBC입니다. 여기서 보면 BC가 역시 빗변이네요. M이 중점이니까 이것도 외심이네요. 여기가 외심이니까 이 길이도 같아지는 거네요. EM의 길이도 같네요. 그래서 다 했어요. 이제 그냥 결론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 DMN하고 삼각형 EMN이 두 개를 넣고 보면 변의 길이 같으니까 SSS 합동이네요. 얘가 합동이니까 따라서 각 DNM이 이 각이 ENM과 같으니까 90도가 맞네요. 자, 얘는 안 어렵죠? 앞에 풀었던 세 문제보다가 훨씬 얘는 더 단순한 문제이죠. 원래 이 문제를 첫 번째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앞에 조금 보조선 난해하게 좀 그려야 될 걸 먼저 다뤄봤는데요. 안 어렵죠? 그러면 한 개를 더 해볼게요. 오늘 한 문제 더 해보고 나머지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이번에 4번 문제인데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에서 CD의 중점을 M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A에서 BM의 수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각이 25도가 되면 여기 각은 얼마나 될까? X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AD하고 BC하고 평행하다는 거. AD와 BC가 평행합니다. 그 말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AD를 연장하고 BM을 연장을 하면 이렇게 연장하면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 끝을 P라 놓을게요. 그럼 여기 억각이 같으니까 P 있는 데가 25도가 되는데 이때 여기서 여기 좀 필기할 공간 좀 확보를 할게요. 여기서 첫째는 삼각형 BCM이 삼각형 PDM하고 합동이 됩니다. 왜 합동이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고 그리고 막곡지각은 원래 같고 그리고 남은 각 25도 같으니까 나머지 각 다 각이 같아요.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아서 AS의 합동인데 그러니까 얘가 합동이면 이제 이 문제 푸는 결정적인 힌트가 이게 합동이면은 BC의 길이가 DP랑 같은데 그런데 평행사변형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AD랑도 길이가 같은데 그러니까 파란 걸로 좀 진하게 표시를 할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합동이어서 같은데 그런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도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삼각형 AHP를 관찰해 볼게요. 여기를 관찰을 하면 AP가 빗변이죠. 그리고 D가 빗변의 중점이죠. 오호, 그러니까 D가 외심이네. 이게 외심이니까
예, AD하고 DP하고 DH하고도 전부 길이가 같네. 그래서 DH를 긋겠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외심이니까 여기도 길이가 같아지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쓰지 말고 그냥 설명으로 끝낼까요? 삼각형 DHP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 밑각이 25도니까 여기가 25도가 돼서 두 각을 더하면 여기가 50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삼각형 AHD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AHD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꼭지각이 50도니까 밑각이 몇 도냐 그 소리죠. 예, 그러면 이제 180에서 50을 빼면 130 나누기 2 하면은 얼마예요? 65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각 x는 65도라고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늘 배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풀이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문제 몇 개를 풀어봤는데 어떤가요? 어렵죠? 특히 여기 초등학교 저학년이 혹시 여기 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반복해서 듣기를 추천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다. 단 외우지 말 것. 절대로 이론을 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학에서 가장 나쁜 게 암기인데요.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개념 중에 공리, 자, 기하와 관계된 거 공준이라 그랬어요. 공준, 정의 이 두 개는 암기인데 이 암기해야 될 공준이나 정의가 우리가 공준, 정의, 정리 이 세 개를 개념이라 그러는데 수학 공부의 모든 개념 중에 0. 몇 % 밖에 안 돼요. 공준과 정의는 분량이 대단히 작아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암기할 내용이 없어요. 너무나 작아요. 나머지는 전부 정리인데 정리는 암기가 아닙니다. 정리는 왜 그렇지라는 게 정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특히 초등학생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암기하는 이상한 버릇이 들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모든 내용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선 외워. 그런 내용이 딱 몇 군데 나오긴 나와요. 제가 요거는 정의가 아니고요. 공준도 아니고요. 정리인데 여러분들 학년이 좀 더 올라가면 이 정리가 왜 성립하는가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기하에서 여러분들 원주율이라는 거 배웠죠? 이 원주율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인데, 그러니까 지름분의 원둘레 이거를 원주율을 하는데, 이 값이 3.14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값을 실제로 정확히 구하는 거는 무리수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정 96각형 해서 이제 더 확장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정다각형을 계속 그렸을 때 나오는 값인데, 이 값을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이 그거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무리수가 들어가고 피타고라스 들어가고 또 때로는 그 안에 삼각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율 파이가 3.14 얼마 나오는 이 값은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거야까지는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정확히 나오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거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주율을 파이라고 하게 되면 원둘레가 왜 2파이 r이냐, 그거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율 파이가 그렇게 된다를 가정하고 시작하면 원둘레의 길이가 왜 그 공식이 나오는가 알 수 있고,
원의 넓이도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9가 중학교 1학년 과정 입체도형에 나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9의 건널비라든지 그 다음에 9의 부피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중학교 과정으로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더라도 그 개념은 결국 미분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공식 4파이 r 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9의 건널비와 부피에 관한 정확한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적분법을 쓰게 되면 간단히 그 공식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고 가자. 근데 그걸 암기해서 쓸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 영상 강의에서는 원주율은 다루겠지만 또 원둘레 다루겠지만 원의 넓이 다루겠지만 구의 건넓이나 구의 부피, 입체 도형 그건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넓이 공식이나 부피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의가 아니거든요. 정리인데 그거를 정리는 외의에 의해서 증명의 근거를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학년을 감안하면 불가능해요. 이걸 보여주기가. 그 공식을 유도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유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학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도형에서 9에 관한 것은 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제가 진도를 쭉 나가서 고등학교 기하, 해석 기하 뭘 다룰 때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적분법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오늘 수업을 제 강의실에서 그렇게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제 노트북을 가지고 찍었는데 여러분들 어땠나요? 그 전에 강의실에서 찍은 영상과 비교를 해서 이게 더 불편한지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불편한지 제 생각에는 우선은 지금 이 강의를 듣게 되면 화면이 그림이 깔끔하고 이렇게 될 텐데 다만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림에서 어디를 설명하는지를 제 목소리를 듣고 찾으려면 여러분들은 일체 모든 것을 멈추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려놓은 도형 거기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 얘기할 때 뭐가 표시되고 뭐라 얘기할 때 표시가 되는 거 거기를 봐서 제가 설명하는 게 도형에서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즉시 찾아서 따라와 줘야 설명을 이해하는데 좀 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러한 강의가 조금 하다 보면 또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저도 이렇게 노트북으로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점점 나아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고요. 오늘도 문제를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외심 이론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고 복잡하니까 별도로 과제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완전하게 복습을 하고 자기 노트와 해서 충분히 리뷰를 해보는 것. 그것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